형제들, 뚝배기 브레이커 헬마우스입니다. 인라이트 스쿨인지 뉴라이트 학원인지 하여튼 거기서 5.18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해서 장난질을 친다는 제보를 제가 이번에 많이 받았습니다. 광주 갖고 시비를 털면 한 30분 정도 처맞는다는 거를 작가맨들이 좀 학습을 좀 해야 될 텐데 왕자하고 언급을 좀 안 해줬나봐요. 그래서 이것들이 뭐 하나 그 채널에 한번 가봤습니다. 이거 보세요, 이거. 윤서인이가 자신의 어떤 혐오력을 총동원한 혐오스러운 썸네일들을 그냥 줄줄이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올려놨습니다. 아니 대체 광주 한번 갔다 오고 영상을 몇 개를 올리는 거야? 누가 가성비충 아니랄까봐 하여튼 그냥 뽕을 뽑아요. 뽕을 뽑아. 인라이트 스쿨에다가 이렇게 잔뜩 올려놓고 또 지 채널에도 써먹었어요, 이거를. 하여튼 우리 서인이 대단해. 하나 찍었으면 그냥 아주 뽕을 뽑겠다는 자세예요, 이게. 자, 그래서 오늘은 이 혐오종자들의 혐오스러운 일상을 통해서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영상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가보시죠. 근데 갑자기 뭔가 좀 분위기가 번잡스러운 것 같아요. 누가 온 것 같아, 높은 사람이. 네, 막 인사하고 지금 난리 났습니다. 제가 누군지 한번 물어볼게요. 누구 오시나요? 예. 여기 온사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이십니다. 누구요? 송승태 위원장. 저희가 놀라서 뉴스를 찾아보니까 실제로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막 꾸려졌어요. 아니 여태까지 진상조사위원회가 없었나요? 그러니까요. 저도 당연히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아니 당연하죠. 여태까지 정권이 꾸려진 지가 언젠데 이제 와서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생겼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저기 보면 본격 조사 착수라고 돼 있는데 여태까지는 본격으로는 조사 착수를 안 했나봐요. 서인아, 그럴 리가 있겠냐? 왜 착수를 못했느냐? 네가 그렇게 좋아하는 자유한국당 아니 국민의힘 씨발 이름을 도대체 작작 바꿔야지. 하여간 그 당에서 조사위의 출범을 사실상 방해를 했거든. 일단 특별법을 통과시키는 것 자체도 처음부터 방해를 겁나 했어요. 그게 언제부터냐? 2017년부터 방해를 해. 소관 상임위인 국방위원회의 내부 논의에서부터 시작 전부터 이미 제동을 걸면서 법안 통과를 못 시키게 그냥 질질 물고 늘어집니다. 그렇게 시간을 끌다가 결국에 해를 넘겨가지고 법안을 통과를 시키기는 했어. 근데 그랬더니 이번에는 그 야당 몫의 그 위원을 추천을 해야 되는데 추천을 안 해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추천 안 하고 시간을 또 질질 끌어. 그러다가 하도 빨리 추천 안 하고 난리를 치니까 할 수 없이 추천위원을 누구를 검토한다면서 슬슬 언론에다가 흘리는데 그게 누구냐? 김원호 선생님. 야 진짜 또라이들 아닙니까? 또라이들? 5.18 진상규명위원회에다가 위원을 북한군 음모론을 설파하는 그 인사를 갖다 꽂겠다고 지랄을 하는 거야. 우리 김진태 선생님이 뭐라고 했느냐 보세요. 지만원 꼴통 아니다. 야 진짜 대단하다. 지만원은 5.18 관련해가지고 북한군 음모론을 확산을 시키다가 심지어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에요. 징역 2년을 때려맞은 사람이야. 이런 사람을 5.18 진상규명위원으로 추천을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자기네 당 내에서도 난리가 났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냐. 그렇게 계속 욕을 쳐먹으니까 그럼 딴 사람을 추천하겠다. 이 사람 한번 검토해보죠? 라고 하면서 우리 나경원 원내대표님께서 내놓은 사람이 누구였느냐? 광주 진압에 투입됐던 공수부대의 부대장. 진짜 이 똘끼에는 도대체 어떻게 대항을 할 수가 없어. 어디까지 가려고 그러는 거야. 이러고 있으니까 니네 지금 뭐하냐? 장난하냐 지금? 그러니까 이제 그제서야 마지못해서 위원 추천 후보 3명을 내놨는데 그 3명 중에 2명이 애초에 자격 미달인 사람을 내놨어요. 법에 명시돼 있는 진상규명위원이 되려면 법에 명시돼 있는 자격 요건을 갖춰야 될 거 아니야. 오죽했으면 청와대에서 좀 법에 맞는 사람을 줘라. 그래야 임명을 할 거 아니냐 라고 국회에다 이런 호소를 해야 될 정도예요. 얼마나 쪽팔리는 일이야 이게. 그러니까 뭐냐, 뭐겠어. 그냥 하지 말자는 거지. 하기 싫다는 거예요. 하여튼 이러고 저러고 하면서 또 뭐 한 해 만에 질질 시간 끌고 어쩌고 하다가 3년이 간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니들이 지랄을 해가지고 늦어진 건데 이제 와서 왜 늦었냐고 지랄하면 뭐 어떡하라는 거야. 자, 하여간 이 뻔뻔함의 끝은 어디인가? 다음 영상 또 보시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진상규명조사위원회로 드디어 본격적으로 5.18의 진실을 밝힐 거라고 하는데 지난 김대중 노무현 정권 10년 동안도 아무것도 밝혀내지 못한 걸 이제 와서 뭘 밝혀내겠다는 건지 뭐가 달라질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은 도대체 학습이라는 거를 못해. 소인아, 네가 그 개소리를 한 거를 지난 5월에 형이 조진 적이 있어요. 똑같은 소리를 조졌어. 근데 대중 노무 정권 기억하지? 이 두 정권이 우리나라를 무려 10년이나 장악하고 있었잖아. 아니 그 10년 동안 5.18의 진실 안 밝히고 뭐 했대? 아니 눈물은 그렇게 흘리시면서 왜 그동안 진실은 안 밝혔어? 그래 소인아, 그거 했어. 지금까지 내내 20년 동안 해왔어요. 노무현 대통령 때 만들었던 국방부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 결과 보고서, 전두환 내란 사건 대법원 판결문, 95년 그 당시에 검찰 수사 보고서, 그리고 지금도 또 새로운 자료나 증거가 드러나고 있는 5.18 진상규명위원회 활동. 이렇게 신군부 새끼들이 묻어버리려고 하고 지워버리려고 하고 없애버리려고 했던 그 증거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90년대
20년대 이후로 그 작업을 20년 넘게 해오고 있어요. 그렇게 찾아서 모아서 묶어놓은 5.18 관련 자료들이 지금 어디가 있느냐? 2011년에 UN 유네스코에서 세계 기록유산으로 지정을 했잖아. 이미 국제기구가 공인을 할 동안에 윤서인이 너는 도대체 보고서 한 쪼가리도 안 읽어보고 뭘 했냐? 없기는 뭘 없어. 형이 이렇게 입이 아프게 떠들었잖아. 어? 개소리 좀 하지 말라고. 심지어 그때 내가 뭐라고 했니? 영국의 그 힐스버로 참사, 그거는 최종 진상조사 결과 보고서가 나오는데 20년이 넘게 걸렸다. 진실을 밝혀내는 과정이라는 게 이렇다. 네가 그렇게 맨날 그 지겹다고 하는 그 떠드는 꼬라지, 그게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니네가 하는 소리랑 똑같은 양태다. 그때 다 이미 5월달에 형이 다 정리를 해줬던 거야. 헬기예요? 사실 근데 저것들이 헛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게 뭘 알아야 하는 척을 하지. 이미 밝혀진 게 뭔지를 알아야 추가로 밝혀야 할 게 뭔지를 알 수가 있는 거고. 근데 애초에 얘네는 아무 관심이 없거든. 자, 그동안에 말이죠, 진실 규명을 방해를 하려고 기록을 이것들이 그냥 마음대로 다 파기를 해버리고, 있는 기록도 감추고, 주요 인사라는 것들은 다 진술 거부를 하고, 국방부랑 국정원 같이 자료 갖고 있는 놈들은 다 숨기고 안 보여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와서 밝혀지는 내용들 보세요. 시민들 죽이고 암매장을 해가지고 실제로 실종자가 몇 명인지 사망자가 몇 명인지 아직도 정확한 통계를 내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야. 그렇게 그동안 안 했다고 우겼던 헬기 사격 다 했다는 거 지금 다 드러나고 있고, 이제는 좀 제대로 그 실제 발포 명령자가 누군지를 좀 밝혀보자, 지금 이러고 있는 단계란 말이에요. 이렇게 규명해야 될 문제점들이 많은데 뭐가 뭔지도 모르면서 저렇게 집 맘대로 떠들어. 그러니까 결국 뭐냐? 저것들은 그냥 이거고 저거고 다 5.18 관련된 거, 광주 관련된 걸 다 듣기 싫다, 이 얘기예요 이게. 자, 제가 이번에 그 인라이트 뭐식인지를 보면서 말이죠, 깨달은 게 있습니다. 이것들 영상의 어떤 핵심 키워드가 무엇이냐, 이 영상의 본질은 뭐냐, 얘네들의 성격을 반영하죠. 얍실하다는 겁니다. 불의의 저항에 총을 들고 항쟁하던 시민군이래. 야, 이건 뭐 이제 총기를 들고 일어났네. 와, 그 전에 꼭 시체는 하나씩 이렇게 안고 있다. 아, 진짜 이게 뭐야, 애기 안고 있고 막 난리 났어. 뭐라고 할 말이 없네. 할 말이 없는 게 아니죠. 지가 하고 싶은 말은 이미 다 했어요. 그리고 조회수도 얍실하네, 다행히. 혐오적인 발언을 실제로 쏟아내야 애들이 관심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 말을 못하고 자꾸 빙빙 돌리거든 이렇게. 자, 이게 뭐냐, 이제 윤서인과 성재준 특유의 일배식 혹은 DC식 각도기 전술입니다. 결정적으로 고소를 당할 것 같은 그 단어만 지가 발음을 안 하면 나쁜 놈이 아니라 이거예요, 지는. 진짜 이거 너무나 한심합니다. 10대 때 해도 한심할 일배식 각도기 제기를 나이를 먹을 만큼 먹은 상태에서 쪽팔린 줄도 모르고 아저씨 2명이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계속해서 헛소리 갑니다. 저도 이걸 보니까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좀 슬프지 않나요? 네, 슬프고 비장하고 어둡고. 민주주의는 밝아야 되는데. 그죠. 네. 아까도 민주의 문 얘기할 때만 해도 뭔가 밝은 느낌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여기는 그렇게 비장하고 막 죽음이 느껴지고 슬프기 짝이 없습니다. 아니 씨발, 그럼 슬프기 짝이 없지 이 새끼야. 묘역인데 현충원 가가지고 여기는 왜 이렇게 분위기가 우중충해, 너 그럴래 이 새끼야? 싸대기 맞아. 뭔 소리 하는 거야. 아니 그럼 도대체 민주주의가 뭐 밝아야 된다, 즐거워야 된다, 그런 소리는 또 어디서 듣고 하는 얘기냐? 야, 민주주의가 어떻게 밝은 기반 위에 단순하게 서 있을 수가 있겠니? 헌법에 박혀있는 한국 민주주의의 상징이죠. 4.19 혁명 직후에 발표된 김수영의 시 푸른 하늘을 이라는 시를 보면 말이죠, 자유에는 피해 냄새가 난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쟤들은 주댕이로는 맨날 뭐 자유주의니 뭐 민주주의니 떠드는데 실제로는 고민을 해본 적이 없는 거야. 오죽했으면 지들이 그렇게 존경에 맞지 않는 이승만 박사가 말이죠, 연설을 할 때마다 가장 자주 인용한 말 중에 하나가 뭐냐? 자, 미국 패트릭 헨리의 말입니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 얘기야. 윤서인식으로 하면 이거예요. 이승만 선생님 왜 이렇게 심각해? 아니 뭘 죽기는. 좀 즐겁고 신나게 재밌게 해야지. 자, 근데 보면 이 소리를 한두 번 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 계속. 광주 한번 갔다 와서 뽕 뽑은 다른 영상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여기를 오면은 화가 날 수밖에 없어요. 이걸 보고 자라고 이 지역에서 자란 친구들은 분노가 가슴속에 싹 틀 수밖에 없다는 게 저는 가장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런 걸 보면은 그런 감정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특히 저기 뭐 이렇게 얼굴 날라간 동상 같은 거, 좀 끔찍했어요. 그거는 좀 끔찍한데 우리 이렇게 분노를 계속 대물림하는 것이 과연 정의인가, 안타까운 생각이 드네요. 아니 그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전남 도청 광장에 가가지고 분노가 문제다 이지랄 하는데 그 분노가 누구를 향한 분노냐 이거야. 그거를 생각하라고 거기를 역사 현장으로 조성을 해놓은 거야. 저 또한 그 신군부 세력, 한국 민주주의를 압살하고 시민들 학살했던 그 세력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를 보고 그거에 대한 고민과 분노를 해서 그걸 통해서 민주주의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하자라는 의미로 만들어 놓은 공간에 가가지고 이거 왜 이렇게 분노를 하고 있어, 이 짓을 하면 어떡하자는
하는 거야 도대체? 미국으로 치면 뭐냐? 건국의 아버지들 파운딩 파더스를 기리고 민권운동 마틴 루터 킹 이런 사람들을 기리는 거 그걸 역사 과정에서 배워야 미국 시민으로서 성장할 수 있다. 그거랑 똑같은 거야. 니네 얘기를 받아가지고 분노를 일으키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니네 같은 애들이 없어지면 돼. 무슨 얘기냐? 민주주의가 승리한 결론으로 끝나면 된다 이거예요. 진상규명을 다 하고 그래서 거기에 이제 너네 같은 음모론자들이 승복을 하면 끝나 이게. 근데 그게 안 끝나고 계속 전두환이 살아있고 지만원이 같은 인간들이 돈을 벌고 윤서인이 같은 애들이 유튜브를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화가 나는 거라고. 열이 받는 거야. 저것들은 도대체 뭐냐? 자, 그러니까 너네 같은 인간들이 없어지고 그래서 한국의 역사가 한국의 현대사가 민주주의의 승리의 역사로 종결이 되면 완전한 진상규명이 되면 프랑스 시민들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귀족들한테 분노하지 않는 거랑 똑같이 우리도 더 이상 분노할 필요가 없어. 자랑스러운 역사로 기리면 끝이야. 그러니까 제발 좀 유튜브에서 사라져주면 안 되겠니? 예? 그러니까 보세요. 저것들이 무슨 뭐 자꾸 뭐 즐거워야 되고 뭐 밝아야 되고 뭐 이런 소리 하는 거 이게 뭐냐? 광주 묘역 숭엄하고 장엄하게 저렇게 만들어 놓은 거 싫다 이거야. 보기 싫다. 그거를 장엄하게 기리는 행위 자체가 싫다 이거야. 그 사고방식이 어디서 오는 거냐? 일베 사이트를 안 간다고 일베가 아닌 게 아니에요. 그게 다 일베적 인식이거든 그게. 일베 정서야 그게. 자, 저것들의 전형적인 일베 양식을 보여주는 대목을 몇 개 뽑아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민주의 문 앞에 섰습니다. 벌써부터 기분이 막 경건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민주의문, 민주화 운동에 의문을 가져서는 안 되겠죠. 굉장히 조선시대 건축 양식을 띠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추모를 하러 직접 걸어가고 있습니다. 비장하게 네, 진실성을 갖고. 그럼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추모를 해야죠. 이렇게 무릎을 꿇어줍니다. 제가 무릎을 꿇은 건 추진력을 얻기 위함이 절대 아닙니다. 도대체 재미도 없고 의미도 없는 저런 개소리를 왜 저렇게 낄낄대면서 하느냐. 일단 문제가 안 되게 말을 빙빙 돌리려니까 할 말이 없는 게 1번이죠. 말장난이나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쟤들의 어떤 전형성 이런 거를 보여줍니다. 진지하고 엄숙한 거. 이런 거 별로야. 이런 거 재미없어. 이런 거 구려. 이런 식으로 비웃으면서 모든 상황을 비꼬고 경멸하고 비웃고 낄낄대고 이런 식의 태도를 모든 상황에 대입하려고 하는 거. 그러면서 지들한테 낄낄대면은 또 이제 불안을 발광을 하시듯이죠. 그래서 모든 거에 대해서 낄낄대다가 사람이 죽은 거 어떤 참사 그런 비극까지도 희화화하려고 하는 거. 비장하면 안 된다면서 뭐 이죽거리는 거. 이게 얘들의 어떤 얄팍한 인식 수준의 디폴트다. 그래서 응모가 천안함 희생자나 대구 지하철 참사 희생자나 이런 사람들을 비꼬고 비웃으면서 낄낄댈 수 있는 거고 윤서인이가 세월호 참사의 피해자들을 비웃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정서가 바닥에 깔려 있거든.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얘네가 무슨 5살짜리가 아니잖아. 5살이 가지고 45살이란 말이야. 나이를 먹을 만큼 먹었으면 사회적 존재로 성장을 해가지고 사회 안에서 살아갈 때는 어떻게 사회적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를 배우잖아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사회화라고 하는 거야. 사회는 없어 얘들아. 사회가 뭔데? 생각을 해보세요. 사회화 과정을 거친 나이 40이 넘은 성인 남성이라면 보통 이제 때와 장소를 구분을 합니다. 이거를 모르는 성인이 있다? 이건 아주 문제가 심각한 거죠. 이걸 그냥 다른 말로 하면 뭐냐? 사회에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군가의 그 숭고한 죽음에 대해서 기리고 슬퍼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옆에서 혼자 낄낄대면서 툭치고 박치고 이 장구치면서 춤을 추는 45살이 있다? 야, 그러면 그 사람을 알던 사람들은 당연히 그 사람한테 다시 전화하기가 좀 꺼려지지. 다시 연락하기가 좀 힘들어져요. 예전에 알던 사람들도 그 사람이랑 점점 거리를 두게 되는 게 어떤 자연스러운 거야. 그래서 윤 크리에이터가 되는 거. 옛날에는 윤 화백이었지만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날수록 윤 크리에이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분의 심정을 내가 너무나 절절하게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 상태라면. 예? 자, 얘들이 단순히 사회적 적응에 어려움을 겪을 뿐만 아니라 심각하게 무식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 있습니다. 영상 보시죠.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근데 저 벽이 저 문양이 난 너무 낯이 익은 거야. 저게 뭔가요? 저게 안도 타다오라고 일본의 유명한 건축가의 작품입니다. 일본에? 그렇죠. 그걸 이제 오마주를 했는지 이거 보세요. 완전히 똑같다니까? 콘크리트에 저렇게 일정하게 구멍을 뽕뽕 뚫는 기법인데 아니 그 직경도 똑같은 것 같은데. 일본 사람이지만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럼요. 민주주의 정신으로 그럼요. 밝은 거니까. 처음에는 난 뭔 소린가 했어요. 안도 타다오 작품이 뭔 소리야? 저게 안도 타다오 작품이 아닌데. 한국에 안도 타다오 작품이 5개인가 6개인가 밖에 없는데. 뭔 소리지? 이해가 안 됐어. 그래서 몇 번 돌려보면서 이해를 해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결국 하고 싶은 얘기는 뭐였냐면, 자, 광주 민주화 운동과 관련된 사람들은 대부분 이 친문재인 정권일 것이다. 그런데
친정권 인사들은 뭐냐? 다 반일 인사들일 것이다. 근데 반일 인사들이 만든 광주민주화운동 묘역에 안도 타다오 일본인의 작품을 흉내낸 건물이 있다. 야, 이 반일이지만 친일적인 내로남불 행태를 보이는 거다. 이런 식의 이제 그 깐죽거림을 하고 싶었던 거야. 일단 사실관계는 전부 다 틀렸습니다. 저게 뭐냐면 그 콘크리트로 된 외벽에 구멍이 일정한 간격으로 뽕뽕뽕 뚫려 있는 저거를 이제 건축 쪽에서는 노출 콘크리트 공법이라고 하는데 1950년대에 이제 영국에서부터 처음 시작이 돼가지고 유명 건축가죠 르꼬르비지에 선생님께서 이제 보편화를 시킨 공법이에요. 저게 그걸 물론 이제 가장 잘 사용한다 현대에서 현대 건축가 중에서 가장 잘 활용한다고 평가받는 사람이 안도 타다오긴 하죠. 그 사람이 그거 아니야. 필로티 공법 만든 사람 아니야. 그렇죠.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카드를 무식해서 그런 거 알지. 이게 웃긴 게 뭐냐면 지가 아는 건 안도 타다오밖에 없고 실제로는 노출 콘크리트 공법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려는 노력도 해본 적이 없어요. 관심이 없거든 애초에. 근데 현대 건축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혹은 하다못해서 요즘 인기 있는 카페라도 좀 자주 다니는 사람 같으면 저게 굉장히 흔한 공법이라는 거는 알 수가 있습니다. 굳이 안도 타다오로 갖고 오지 않아도 아주 흔해요. 요거 한번 보세요. 요게 이제 한예종 건물인데 그냥 이렇게 흔하게 써요 이게. 그리고 제가 이제 파주에 집을 지어봐서 아는데 파주 출판단지 상가에 있는 건물만 봐도 이거 흔한 상가 건물입니다. 여기도 일정한 간격으로 구멍이 뚫려 있는 노출 콘크리트 기법인데 이걸 약간 변용한 상태로 사용하죠. 아주 흔해요. 서인아, 형이 설명을 해줄게. 네가 얘기한 그 일정한 구멍이라는 게 뭐냐면 그게 왜 일정한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걸 디자인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 단순히 그 일정한 구멍이 생긴 게 아니야. 애초에 노출 콘크리트 방식으로 건물을 지으려고 하면은 자연스럽게 저 구멍이 생기게 돼 있어. 왜냐면 거푸집을 외부에 씌워가지고 건물 매스를 버텨줘야 돼요. 그 압력을 버티기 위해서 긴 고정물을 사용해가지고 양쪽을 딱 버티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때 양쪽에 그 버티고 있는 그 지지대 그것 때문에 그 동그란 지지대 때문에 일정한 간격으로 구멍이 나중에 남게 된다 이거야. 그거를 건축 용어로 뭐라고 하느냐? 디콘이라고 해요. 그렇게 해서 일정한 간격으로 나오기 때문에 저거를 이제 디자인적으로 일부러 남겨놓기도 하고 발라서 없애기도 하고 뭐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물론 안도 타다오가 제일 유명한 노출 콘크리트 공법의 대가긴 하죠. 한국이 특히 안도 타다오가 인기가 많은 나라기도 하고 남한에도 이제 제주도 가면은 본태박물관을 꼭 코스로 집어넣어서 이제 구경을 갑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저 디콘 모양 이 꼴은 안도 타다오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말하자면 뭐냐? 화가 르누아르가 유화를 잘하는 사람이었으니까 유화는 전부 르누아르를 베낀 거다 이런 소리를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저게 무식하니까 용감해 아주 그냥. 김대중 컨벤션 센터를 가가지고도 저 얘기를 또 합니다. 저희가 지금 어디에 나와 있나요? 네, 여기가 바로 김대중 컨벤션 센터. 아, 그 전설에 예, 말로만 듣던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 우리가 왔습니다. 제 생전 처음 와봤습니다. 네, 컨벤션이 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와서 봤는데 규모가 어마어마해요. 아, 진짜 압도됩니다. 거의 지금 보니까 몇 개 공연장을 합친 것만큼 와. 크기가 엄청난데 또 놀라울 정도로 사람들이 없습니다. 예, 그냥 다 놀려요 지금. 뭐 코로나 시국도 있는 것 같긴 한데 근데 근본적으로 일단 뭐 하는 게 없어요 저기 보니까. 네, 이게 약간 상징물 같고 평소에도 뭐 붐비고 사람이 많이 이용하고 뭐 이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약간 그냥 뭐 가게 몇 개 들어와 있는 그 수준인 것 같고. 그냥 상징물 같은 느낌. 네. 거대한 상징물. 근데 여기에 돈을 세금을 어마어마하게 집어넣었다는 뭐 거. 이런 말을 할 수나 있겠습니까? 아니 진짜 컨벤션이 뭔지 모르겠으면 좀 찾아보고 영상을 찍으면 안 되겠냐 서인아? 내가 그래서 네이버 영어사전에 찾아봤어. 야 이렇게 나오더라고. 컨벤션 센터 동시 통역시설이 있는 큰 회의장이나 연회장 전시장 이런 거다. 대규모 국제회의나 전시회를 한다 이런 거 하는 데가 컨벤션 센터야 얘들아. 그러니까 니네가 갔던 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절에는 여기서 대규모의 행사를 할 수 있겠니 없겠니? 여기서 대규모의 국제회의를 할 수 있겠니 없겠니? 생각을 좀 해봐. 아니 평소에는 당연히 해요. 코로나 이전에는 조금만 찾아봐도 다 나와. 형이도 찾아봤지 않겠니? 지역 거점이라서 이런 컨벤션 센터는 부산에 백스코가 있고 일산에 킨텍스가 있고 삼성동에 코엑스가 있고 다 이렇게 컨벤션 센터가 지역 거점마다 하나씩 있습니다. 거기서 대규모 행사가 매달 원래 열리게 돼 있어요. 자, 여기 보세요. 자, 김대중 컨벤션 센터도 이렇게 골프 박람회라든지 자 건축 박람회라든지 하우징 페어라고 하죠. 이런 거 국제 차 박람회 이런 거 열려요. 컨벤션 센터가 하는 게 없어? 가게 몇 개 들어와 있어? 와 진짜 어디까지 무식할 생각이야 도대체. 들은 보니까 저 왕자랑 좀 다르네. 왕자는 그래도 저 진짜 눈에 띄게 해가지고 총 들고 다녔잖아. 그치 사람 끌어모으고. 얘들은 사람이 무서우니까 이제 사람 없을 때 이렇게 딱 간 거네. 되게 가서 조용조용 얘기해. 그것도 푸시로 이렇게 막 녹음하고.
이거는 얘기하면 안 되겠다 싶은 거 후실은 너무 하고. 김대중 컨벤션 센터 연 매출이 얼마인지 아냐 너네? 좀만 기사를 찾아봐도 나와요. 작년 매출이 187억이야. 원래 올해 매출 목표가 200억이었다고. 지금 근데 코로나 때문에 다 취소돼가지고 문 닫은 거 아니야. 사람이 많으면 이상하지 행사를 안 하는데. 저기도 분명히 안내가 붙어 있었을 거예요. 여기저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라고 붙어 있었을 거라고. 진짜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 다 보고 들어놓고도 저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걸 아주 잘 보여주는 대목이 있습니다. 보시죠. 이게 뭐야? 전일 빌딩이네. 와 저기 지금 뭐 때문에 동그라미 쳐놓은 거죠? 이게 총자국이야. 헬기에서 총을 쐈다. 아 근데 진짜 총자국이 맞아요? 왜 이렇게 다 똑같이 생겼지? 근데 파여져 있는 게 없는 것 같은데? 보면은 그냥 스티커 붙여놓은 것 같은데 알 수가 없네. 아, 씨발 그럼 총자국이 똑같이 생기지 다르게 생겼냐 이 새끼야? 총알 구경이 같은데 당연히 총자국이 똑같지. 근데 쟤들 얘기 한번 보세요. 내용 사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지들끼리 서로 주고받잖아요. 저게 뭐냐? 거기 가가지고 안내랑 뭐 이런 거 다 읽어본 거야. 내용 뭔지 다 알아요. 근데 모르는 척 하는 거야. 못 본 척 하는 거예요. 일부러 아닌 척 하는 거야. 이런 걸 뭐라고 하느냐? 의도적 무지라고 하는 겁니다. 일부러 모른 척 하는 거. 아무리 전 사회적으로 아무리 열심히 알려줘도 그냥 지가 듣기 싫은 거는 못 들은 척하고 에 이러고 없는 척하고 지가 싫으니까 그게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거. 그게 뭐냐? 정은경 총장이 뭘 했는지 모르겠다고 헛소리 하는 거랑 똑같은 맥락입니다. 이게 진짜 모르는 게 아니고 모르고 싶은 거죠. 두 사람 스타일이 있잖아요. 성세준 같으면 이게 글쎄요 이거고, 윤서인 같으면 뿅뿅이 뭐야? 아무리 알려줘도 다 이렇게 발행하는 거지. 자, 오늘은 우리 가짜맨들이 아무리 알고 싶지 않아도 아무리 알고 싶지 않아서 도망을 다녀도 쫓아다니면서 붙잡아가지고 귀때기에다가 박아주는 가짜뉴스 방역단 헬머스였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은 동지, 제보는 팀플, 멤버십은 동력. 헤이 예!